안녕하세요. 아꼬빙입니다. 네, 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좀 우울한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캔버스에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다이소에서 캔버스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무지 캔버스를 사오시면서 이렇게 연습하라고, 저 그림 처음 그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가방에도 그렸었잖아요. 근데 연습하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또 추가로 사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블루밍 데이지 꽃인가 봐요. 데이지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물감들과 붓, 팔레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이 번호가 뭐냐면은 이 물감에 써 있는 번호, 요거를 그대로 칠하라고 돼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제가 아꼬빙이 아니죠. 네, 일단은 제 맘대로 칠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제 마음대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뜯어볼게요.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고요. 그림을 평소에 잘 안 그려보신 분들은 이걸로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감이 오거든요. 저도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미술 심리 치료를 공부하면서 그림이 얼마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에 블루밍 데이지라고 써 있거든요. 요거는 무시할 거예요. 여기다가 아꼬빙이라고 쓸 거거든요. 꽃잎을 먼저 칠을 해줄 건데, 꽃잎은 2번 하얀색으로 꽃잎을 칠하라고 하네요. 우선 이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한 거는 제가 작년 7월에 하고 싶은 말들을 글을 쫙 적어놨었어요. 적어놨는데 이제서야, 네, 미루다가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물감이 많이 묽어서 두껍게 칠을 해야겠네요. 네. 오랫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2022년 3월에 은퇴를 하면서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상담심리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고요.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제가 오래전에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처럼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가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저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우울증이 최고로 심해졌었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이틀 만에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웃픈 건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싶고, 더없이 외롭고, 나는 그동안 불 꺼진 난로를 끌어안고 살아왔구나 싶고, 왠지 갑자기 억울해지더라고요. 죽으려 했던 마음으로 살아야겠더라고요. 이런 내가 심리상담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식으로 위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우울증인 걸 알리는 건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자랑도 아니니까 혼자 몰래 극복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옛말에 돈은 숨기고 병은 소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을 소문내면 누군가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줘서 병을 고치기 수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울증도 병이에요.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병이니까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아프면 약으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잖아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요. 이미 우울증을 극복해서 건강한 마음을 찾은 누군가는 이 영상과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을 보고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이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봄으로써 여러분이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우울증 검사를 했었어요. 그때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측정 지수가 0부터 100까지로 측정하는데 제 상태는 100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상담받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럴 때인데다가 선생님도 친구들도 나 자신조차도 에이 무슨 우울증이야 그러게 그랬어요. 워낙 명랑하고 잘 웃고 감정 표현을 잘했었거든요. 게다가 연극을 할 때였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다고 느꼈었어요. 특히 첫 공연 후 방 안을 가득 메우도록 받은 꽃다발을 보면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때 받은 꽃이 거의 나리꽃이었어요. 그때는 나리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백합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서 백합이랑 비슷하게 생긴 나리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방 안 가득한 나리꽃을 침대 주변으로 삥 둘러놓고 방문도 창문도 다 잠그고 잤었어요. 행복할 때 그 느낌 그대로 죽고 싶어서. 근데 원래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 행복을 즐기지. 그 이후 연기자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꿈을 키우고 있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라서 대중의 평가를 받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즐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러다 많은 일들이 겹쳐지면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돈을 쫓으며 살다 보니 다시 마음이 아파졌고,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어 방치하다 보니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심각성을 느낄 때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우울증이지만 유쾌하고 명랑함은 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저도 모르게 웃고 싶다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웃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무표정이거나 인상을 계속 쓰다 보니 얼굴이 정말 못생겨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티 안 내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울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이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한껏 꾸며도 못나 보이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어요. 작년 가을 학교에서 MT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또 그런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챙기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괴감에 빠져 자신을 경멸하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몇 차례 하기도 했었어요. 자꾸 자책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하는 생각에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고 바보 멍청이 같았어요. 그 외에는 보통 일반적인 증상, 무기력증, 폭식증, 거식증,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대인기피 등등이 있고요. 심하지 않은 안면 인식장애, 불면증,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나는 희생만 하며 살아온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보답 없는 현실에 화가 나서 괜히 주변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외롭고. 우울증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말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나를 위해 한 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우울하냐? 너처럼 맨날 웃는 애가 우울하다면 세상 사람들 다 우울증이겠다. 취미를 가져봐. 네가 바빠서 정신이 없어봐야 우울할 틈이 없지. 성취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찾아봐. 미루고 포기하는 건 너의 게으름과 의지박약 때문이야.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야지. 넌 매사 부정적이잖아. 등등 그 사람을 탓하는 말은 너무 위험한 말들이에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 없듯이 대해주세요. 그냥 가끔 밥 한 번, 차 한 번, 혹은 술 한 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지금 여기 너와 나의 이야기만 해주세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힘내라, 넌 잘할 거다 그런 말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무언가 털어놓고 하소연한다면 그냥 들어주세요. 가끔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추임새만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공감의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제발 조언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화단에서 같은 비료, 같은 물을 먹고 자란 꽃들도 모두 생김새가 제각기 다르듯이 우린 모두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섣부른 조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나는 네 편이야 라고. 그동안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 칭찬받고 싶고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애인, 친구이길 바래왔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용기와 희망, 칭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평가에 의해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넌 이런 사람이잖아. 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나의 행동과 생각에 제약을 두어왔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것만 믿고 듣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그동안 타인으로 인해 생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존심만 강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자신이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저 자신이니까요.
그 과정들을 영상으로 남겨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제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림은 아직 완성한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이 어설픈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